안녕하세요. 소쿨극장의 불교로 세상 읽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어느 사대부집 여인의 인생을 한번 만나보려 합니다. 여인은 처녀의 몸으로 청산과부가 되어 굴곡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대하는 그녀의 담백하고도 정갈한 태도는 새삼 옷깃으렴이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에 충청도하고도 온양 땅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몇 대 후손인 이아무개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다. 이 선비는 병마절도사를 지낸 청주에 사는 미나무개와 같은 동네에서 자란 중마고우였는데 두 사람은 어릴 적 나중에 어른이 되면 서로 사돈을 맺기로 굳게 약정했다. 나이가 들자 제각기 짝을 찾아 혼인했는데 이상하게도 두 사람 모두 기다리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그러다가 어느 해 이아무개에게는 딸이, 미나무개에게는 아들이 갑자기 태어났다. 두 아이 모두 외동인 셈이었는데 두 집안이 다 늦게 본 아이라 불면 꺼질까 쥐면 터질까 애지중지 금옥같이 길렀다. 그러면서도 두 친구는 때때로 서로 만나 새삼스럽게 어릴 적 약속을 상기하곤 하였다. 부모의 관계가 그러니 아이들도 자라면서 비록 엄한 가풍을 가진 집안이긴 했지만 나름 자연스럽게 왕래하였다. 나이 들면서 사랑이 싹 텄고 두 청춘은 애틋하고도 절절한 마음으로 부부로 만나 살아갈 꿈 같은 그날을 기다렸다. 그런데 세상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산길에서 숲을 가로지르는 짐승의 놀란 말이 앞발을 번쩍 쳐들었다가 놓는 바람에 장가들러 처가로 가던 신랑이 그만 말에서 떨어져 졸지에 목이 부러져 죽은 것이었다. 정혼했으니 출가한 셈이라 처녀의 몸으로 덧없이 과부 아닌 과부가 된 이 부인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다. 이 부인은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소복을 입고는 음식도 들지 않고 종일토록 울면서 지냈다. 식구들은 혹시나 스스로 목숨을 버리지 않을까 걱정이 대단했다. 물론 이 부인도 그런 생각을 했다. 다만 원체 감시가 엄하여 기회를 얻지 못하였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부인이 부모님을 뵙고는 제 속을 드러냈다. 철없는 생각에 한때나마 목숨을 끊으려 해서 부모님께 많은 걱정을 끼쳤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와 같은 생각을 안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청이 있으니 들어주십시오. 이 부인의 부모는 비로소 마음이 놓였다. 그래, 잘 생각했구나. 그런데 정이란 대체 무슨 정이냐? 절집으로 출가할까 합니다. 선비 집안에서 출가라니 절대로 안 될 일이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된다. 출가해서 서방님의 극락왕생을 빌고 다음 생에 만나게 해주기를 부처님께 발언할까 합니다. 완강하게 반대했지만 어쩌겠는가. 딸의 태도가 워낙 분명하고 말의 뜻이 꿋꿋했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부인은 속리산 법주사 근처의 비구니 암자로 머리를 깎고 출가했고 이선비 부부는 그 암자의 단월이 되어 어쩌다 한번 스님이 된 딸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불시의 외아들을 잃은 병마사 부부는 세상에 아무런 미련이 없었다. 아들의 3년상이 끝나는 대로 세상을 버리기로 이심전심 마음으로 합의한 부부는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니 먹는 것도 세모이 정도라. 내외가 모두 초췌하기 그지없어 옆에서 바라보기가 안쓰러울 정도였다. 보다 못한 식솔 중에 한 사람이 묻고 물어서 암자로 이 부인을 찾아와서는 병마사 부부의 현재 모습을 털어놓았다. 그 사람을 보내고 난 뒤 오랫동안 상념에 잠겨 있던 이제는 비구니가 된 이 부인이 어느 날 집으로 돌아왔다. 승복을 입은 채 부모님을 뵙고는 이 부인이 말했다.
환속하려 합니다. 듣자 하니 지금 시부모님이 저희보다 몇 곱절 더 슬픔에 잠겨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서 위로는 시부모님을 받들어 봉양하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남편의 제사를 지낼 사람도 없으니 아래로는 양자라도 얻어 민씨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딸의 말을 듣는 동안 부모님은 절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우리 딸이 이토록 의리가 깊구나 하고 기특하고도 측은한 마음을 금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딸의 말이 100번 오르니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부모님의 허락을 받은 이 부인은 승복을 벗어 보자기에 잘 산 다음 품에 안고는 소복 차림으로 시가로 향했다. 시집에 도착한 그날부터 이 부인은 시부모를 친부모 이상으로 정성껏 섬겼다. 그뿐만 아니라 사대부 집안의 안주인으로 완연히 변신하여 알뜰하게 살림을 경영하고 경우에 맞게 아랫사람을 부렸다. 죽은 남편에 대한 제사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민씨조상의 제사도 법식에 꼭 맞춰 지성껏 지냈다. 며느리가 오고 집안이 비로소 사람 사는 모습을 되찾게 되자 시부모도 삶의 의욕을 되찾았다. 일가 친척은 물론 청주 고을 사람들이 모두 입을 모아 어질고 착한 이 부인이라고 칭찬하는 동안 어언 남편의 3년상을 마치게 되었다. 이 부인은 그제야 시부모한테 간곡한 청을 했다. 일가 중에서 양자를 얻어 민씨 가문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 일은 부모님께서 하루속히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부모가 며느리의 곡진한 청을 안 들어줄 리가 없었다. 입소문이 나자 바로 적당한 양잣감이 가까운 일가 중에서 나섰다. 새로 얻어들인 7살짜리 양자는 다행하게도 성미가 곱고 착했으며 머리 또한 영리했다. 이 부인은 양아들을 몹시 사랑했다. 그러나 가정에서의 훈육과 서당에서의 공부에 대해서는 다른 부모보다 몇 곱절 더 엄했다. 이렇게 이 부인이 남편 없는 며느리로 처녀인 청산과부로 민씨 집안에 들어온 지 어언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가정 형편은 옛날보다 몇 배나 풍족해졌다. 모두가 이 부인이 알뜰살뜰 살림을 꾸린 덕분이었다. 늙은 시부모는 외아들을 먼저 보낸 슬픔을 딛고 며느리의 효성에 힘입어 만년을 복스럽고 편안하게 지냈다. 하지만 수명은 어쩔 수 없었는지 나이 80 무렵이 되자 두 내외가 거의 동시에 세상을 떠났다. 이때 양아들은 이미 장성하여 아내를 얻었고 또 젖먹이 어린애까지 있었다. 시부모의 장례식을 정중히 치른 이 부인은 그 후 3년간 제수를 손수장만하며 양아들이 지성껏 제사를 지내게 했다. 시부모의 3년상을 마친 어느 날 양아들 내외와 함께 시부모 산소에 다녀온 이 부인은 내외를 안방으로 불러들였다. 오늘은 너희에게 한 가지 말할 것이 있다. 이 부인이 어쩐지 전에 없이 엄숙한 표정을 했다. 아무래도 무슨 중대한 결심이라도 한 것처럼 긴장되어 있었다.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양아들 내외도 새삼 그 분위기를 느끼고 자세를 고쳐 앉았다. 다른 일이 아니다. 이제 너희도 장성하여 아이까지 갖게 되었으니 조상의 제사는 물론이거니와 집안 살림은 물론 바깥과의 왕래도 너희 힘으로 넉넉히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부터 모든 일을 너희 내외에게 맡길 터이니 부디 나의 뜻을 이어서 잘해주기 바란다. 듣고 보니 그럴 때가 된 것 같기도 했다. 양아들 내외는 단지 갑작스러운 일이라 좀 어리둥절하였지만 예, 어머님 뜻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자기네 방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이 부인이 입던 옷을 벗어놓고는 지니고 있던 승복으로 갈아입고 어제 밤늦게 집을 떠났다고 여종이 알려왔기 때문이다. 왜 이제야 말하느냐고
여종을 질책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만큼 이 부인의 분부가 지엄했기 때문이다. 깨끗이 치운 방 아랫목 방석 위에는 입고 있던 옷이 개겨져 있었고 그 위에 고이 접어놓은 편지 한 통이 있었다. 편지에는 지금까지의 일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그뿐 아니라 앞으로 가정을 꾸려나아갈 일과 아울러 선비로서의 행실들이 자상하게 적혀 있었다. 내가 일찍 떠나지 못한 것은 오로지 너의 부친을 대신해서 조부모님을 모시고 또한 너희가 민씨 가문을 빛나게 이어주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따로 너희에게 넘겨주는 토지와 재산의 문서는 조상의 제사를 지내며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것이다. 이제 내 할 일을 다 했고 너희도 훌륭하게 된 이상 내가 필요 없으리라 믿는다. 세속에서의 일을 마친 이상 나는 처음에 뜻한 대로 다시 출가할 생각이다. 출가에서는 부친의 명복을 빌고 부디 내 생에는 만나게 해주기를 부처님께 발언하면서 나머지 생을 보내려 한다. 이 최후의 부탁을 공연한 눈물로 받아주지 말기를 어미는 간절히 부탁한다. 이렇게 해서 이 부인은 마침내 세속에서의 장엄한 삶을 마쳤다. 이후 30여 년을 절에서 수행하다가 세상에서 새는 나이 85에 자다가 꿈처럼 세상을 떠났는데 그지없이 편안한 얼굴이었다고 전한다. 신랑과 하룻밤 자보지도 못한 출가 아닌 출가를 했다가 신랑이 죽자 절집으로 출가했으며 시집에 돌아가는 형편이 여의 찬음을 듣고는 인연을 갈무리하러 다시 환속했고 세속에서의 일을 다 마치고 나서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다시 출가해서 30여 년을 절에서 수행했으니 굳이 덧붙이자면 환속 한 번에 3번 출가한 셈이 된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 올리겠습니다. 정혼은 혼인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는 약혼과 유사한 뜻을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출가는 처녀가 집을 떠나 시집을 간다는 의미입니다. 한문 표기가 다르기는 하지만 출가의 두 번째 뜻은 세속에서의 인연을 버리고 수행 생활을 하기 위하여 절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단어는 시주라고도 합니다. 절이나 승려에게 물건을 베풀어주는 일 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환속은 승려가 다시 속인이 되는 것 또는 그런 일을 말합니다.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 올리겠습니다. 한국인의 민담이라는 책이 기본 텍스트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 대백과사전,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의 기사와 사진을 참고했습니다. 또 충남도청 누리집에서 세종대왕 온궁행렬도 그림을 지역의 문화, 한국인의 통과의례에서 상례와 부모님을 향한 효심이 담긴 3년상의 기사와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또 네이버 블로그 늘 푸른 소나무의 중마고 뜻과 유래를 알자에서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에서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현대화가 박연옥이 옮기고 그린 책, 조선의 여류시인 미인도를 참고하고 인용했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중근, 김홍도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또 현대화가 박연옥의 그림도 몇 점 빌렸습니다. 1238F, 핀터레스트, 크라우드픽, 게티 이미지뱅크 그리고 픽스타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